제목은 질풍노도의 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요, 중학생 때만 해도 반장에 공부도 상위 10% 안에 꼭꼭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아들은 엄친아였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아들 꿈이라는데 소화를 안 가나. 학원 한 번만 보내주자, 엄마. 아따 징하다. 야야, 학원에서 네 소질 없다 하면 진짜 취미로만 할 끼지. 그럼 내 보내주고. 근데 그때는 참말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정말이지? 진짜로. 갑자기 춤에 빠진 후로는요, 180도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어머니, 세연이 담임입니다. 세연이가 오늘 저한테 대들었어요.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어머니, 어머, 선생님 또 전화하셨네요. 오늘은 아예 시험지를 100지로 냈지 뭡니까? 춤에 빠져서 학교 생활은 나몰라라 하는 우리 아들 때문에 매일 속이 터집니다. 아들, 네 도대체 와 그러는데? 나 시비 좀 들지 마이소, 좀. 뭐라고? 네 춤 때문이가? 어? 그 춤 때려치라. 어? 에이씨.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라고요.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라고요. 엄마한테? 이게 아가 엄마한테 한 말입니다. 야, 너무하네. 이젠 마음의 문까지 닫은 우리 아들. 안녕하세요에서 제발 그 속마음이 뭔지 좀 알려주이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십니다. 딘딘 궁금해요. 딘딘도 이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마음 아프게 많이 했었죠.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야 될 때 이제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 학비를 갖고 그냥 몰래 비행기표 끊어서 들어왔는데 그때 엄청 싫어하셨어요, 부모님이. 근데 이제는 제가 부모님의 자랑이자 엄마 이제 톡 프로필 글이 아들 때문에 행복한 나날들이라고. 맨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는 이 죽일 놈을 왜 낳았을까 이러다가 지금 아들 때문에 행복한 나날들 굉장히 뭐가 진심인지 모르고. 너무 리얼하다. 네. 저희 우리 엄마 카톡 프로필도 자꾸 하버드를 엄마도? 네, 그 졸업 사진을 이제 수사로 하시더라고요. 인정. 근데 아마 우리 아들도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한 번 엄마한테 상처를 준 게 평생 그냥 남아요. 그때 제가 6살 때인데 너 이놈 자식 일로 와 하면서 저를 때리려고 했는데 막 도망쳤어요. 집 앞 골목 쪽으로 계속 저를 쫓아오면서 근데 못 잡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서 36살이 6살도 못 잡냐! 그러니까 아직도. 아들이 못했네.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볼게요. 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그래, 딘딘이 모셔줘. 딘딘이 아들이 정말로 춤에 빠진 후로 180도 달라지신 거예요? 네, 예전에 저희 아들이 반장에 학생이 그리고 공부도 상위 10% 안에 어유 들었는데 잘했네, 공부. 댄스 동아리가 없는 학교를 갔는데 본인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성적이 70~80% 정도 떨어지고 중학교 3학년 때 가출도 하고 그리고 통보만 했죠, 저한테. 공부는 관심이 없고 춤만 추는 거예요. 지금이 약간 한창 사춘기여서 약간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보통 애들이 1~2년 정도 사춘기를 겪는다는데 우리 아이는 거의 4년 가까이 길어요. 네, 사춘기를 하고 있으면서 갈수록 매년 최고점을 찍는 거예요. 아니 행동이 그러니까 증세가. 춤추느라 피곤해서 학교 가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매번 졸기 일쓰고 그리고 한 3주 정도 학원을 빠지기도 하고 집에 밤 10시는 기본이고 12시 새벽 1시 근데 가족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지 전화조차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고 아예 꿈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이렇게 춤에 열정적으로 빠져서. 네, 아들이 저를 닮아서 몸치예요. 몸치인데 댄스 동아리 만들었다고? 되게 의외다. 너무 주관적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몸치니까 너도 몸칠 거야. 이거는 조금 아니,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댄스 전문 학원에 데리고 갔었어요. 아우, 잘하셨네. 가서 이제 선생님이 묻으니 그냥 춤은 취미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전문가가 봤을 때. 선생님 봤을 때. 네, 저도 원래 중학교 때는 공부를 되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학업 성적이 좋았는데 제가 중2학년 때부터 춤에 빠지고 나서부터
막 성적이 이제 막 이렇게 좀 내려갔어. 아, 이거 약간 비슷한 경우인데요, 지금. 저는 그래도 저는 정말 꿈에서 내놓으라는 꿈꾸였어요. 그럼 완전 그래서 꿈꾸였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반대만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공연이 있을 때 아빠랑 같이 공연 보러 가서 보고 응원도 해주고 아, 응원도 하셨고. 댄스하는 부원들 제가 밥도 사주고 하면서 니네들 멋있다고. 완전 그래도 그 정도면 완전 반대한 게 아니라 완전 서포트를 해준 거네.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어요. 그런 그리고 마음은 아니에요. 예. 내가 우리 아이를 몸을 낳지 생각을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멋있는 하고 싶어 말씀이시다. 하는 거. 와, 우리 아빠는 맨날 밥 먹다, 야, 넌 내 거야. 머리가, 네 지금 이 들고 있는 숫자도 내 거야. 너무 상반된 어머니죠. 우리 아빠는 맨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춤을 취미로 하는 거 좋은데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어머니? 저는 인성이 들 때 나이는 잘못됐다고 그건 생각하기 용서가 안 때문에. 되죠. 아, 진짜 예. 멋진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시죠. 가장 편안해서 엄마한테 편안하게 함부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은 어느 정도 아, 당연하죠. 지켜줬으면 예. 좋겠는데 매번 그 선을 넘어가니까 저는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공부하고 저는 병행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거의 안 나가니까, 그죠? 학교 나가. 학교 나가요. 근데, 학교 나가. 학교 나가요. 근데, 잠깐 옛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머니가 선을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막말을 들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액자 있잖아요. 액자의 사진인데 그걸 다 엎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엄마가 꼴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래? 그리고 한 번은 또 뜬금없이 자기를 왜 낳냐고. 아, 제일 서운한 말인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든 엄마한테 그렇게 그런 말을 해? 그러면 그러면- 반응이 뭐예요? 아들의 반응은? 엄마가 이렇게 낳았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제가 세연아 엄마가 누나도 키우고 너도 키우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키웠는데 그러면 엄마가 알겠죠. 아, 이게 좀. 근데 이제 사춘기라서. 예. 엄마 입장에서 보는 거고 아들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뭐 아들 입장을 한번 예. 자, 아들님 만나볼게요. 아들 어디 계세요? 정말 고민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는 돼요. 왜냐면 어머니는 갱년기시고 저는 사춘기고. 네, 그래서 좀 불꽃이 좀 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엄마가 꿈을 완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응원도 그래.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저는 솔직히 어머니가 그렇게 응원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집에 오면 항상 공부 얘기하시고 성적 좀 떨어지면 너 이거 춤 때문이지 하면서 너 동아리 탈퇴해 이러고 아니, 그러면 엄마한테 입 다물어라, 시비 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계세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생각하고 계세요? 네. 진짜 엄마가 하긴 한거 착해서 맞아요? 그렇지. TV 털지 마세요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라서 어머니를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기고 싶어. 엄마를 왜 이기고 싶죠? 아니, 저 내 의견이 옳다는 말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TV 털지 말라 카이. 아니,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학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너 여기 안 다니면 댄스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거기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랑 첫날부터 싸우고 진짜 늦게 끝났거든요. 1시에 끝났어요 학원이. 차 타자마자 한숨이 나오더니 제가 엄청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걸 보고도 어머니가 위로를 안 해주셔서 그게 엄청 큰 상처였어요 저한테. 그때 신랑이랑 저랑 제가 저렇게 대성통곡하고 우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집까지 가자고 그냥 조용히 차를 타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공부하는 엄마가 아니에요. 근데 왜 춤이 추고 싶어졌어요? 뭐의 매력을 느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초3 때인가 왕따를 살짝 당했어요. 그래서 유년기 때 자신감이 엄청 없었는데 이제 중2 때 춤을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처음 듣고 그러고 막 자신감도 생기니까 그 후로 막 노래 들으니까 몸 움직이고 싶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 반환점이었네, 인생이. 어머니가 당연히 공부 얘기를 하는데도 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춤춘 이후로 성적이 원래 성적보다 떨어졌다면서요. 저는 지금이나 그 떨어지기 전이나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0위권 안에 있었다고 그랬거든 엄마는. 네.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야?
고등학생 되고 나서는 반에서 8등 정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팔등이요? 유지를 하다가 네, 이번에 어려워서 저 9등 됐고 지금 반 잠깐 어머니 가만 있어. 이거 어머니 8등 9등이면 어머니 이게 무슨 어머니 자랑하는 거죠? 네. 아니 바로 8등 9등인데도 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어머니! 무슨 분교 다녀요? 아니잖아. 10명 있는 전교생이 막 이게 안녕하세요 캐슬도 아니고 어머니. 뭐야? 어머니 이게 이거 어떻게 된 제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아이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학기 때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성적표 안 보면 안 되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대신에 2학기 때는 지금보다 열심히 해서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안 봤어요. 한 해 한 8등, 9등 얘기하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엄마 나 국어 몇 점이고 수학 몇 점이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수학을 2점 받고 영어를 40점 받는데 어떻게 8, 9등이 나올 수가 있는지. 어머도 처음 들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8등이라는 게 국어만 8등인 것 같은데? 진짜. 국영수 합쳐서 8등이거든요. 성적 얘기를 계속 여기서 하기에는 좀 뭐한데 네. 인성 부분에 인성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는 뭐예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데 한번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담임선생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담임선생님 전화만 뜨면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백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불러서 왜 백지를 냈냐고 그랬더니 전날 수행 준비하느라 잠을 못 잤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날 수행 준비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얼마 전에는 또 학원을 늦어서 왜 학원 늦었냐고 그랬더니 뭐 지하철역 부역장님이 지나가는데 자기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늦었다. 부역장님이 부역장님이요? 교육장님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 말 걸기 힘든데. 되게 창의적인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시험 기간이라 아이들 휴대폰을 전부 다 이제 압수를 하는데 세연이가 자기는 폰을 못 낸다고 자기는 댄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연락이 돼야 된다고 자기는 폰을 못 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대드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내 새끼니까 어쩔 수 뭐, 없는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까지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역장님이나 뭐 이런 것처럼 거짓말 그런 거 근데 뭐야? 역장님은 진짜 궁금하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역장님 만났을 수도 있잖아. 진짜요. 아니 이게 한번 얘기해봐. 역장님 거. 그 다른 학원 가기 전에 지하철역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부역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우리 딸이 중3인데 막 문제집 같은 거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예요. 처음 보는 학생인데 그럴 수 있어. 처음 보는 학생인데 문제 좀 추천해달라 그랬다고? 그럼 한 몇 시간 정도 그때 소요했던 거예요? 그때 한 20분? 20분 늦었어요? 네. 1시간, 1시간 때문에 어머님 또 그러신 거예요? 1시간. 1시간 때문에 어머님 또 그러신 거예요? 우리 아들도 뒤집어지네 이렇게. 1시간이면 말이 안 되죠, 엄마. 그때 남편이랑 같이 있었는데 분명히 세연이가 1시간 늦은 거 맞아요. 근데 엄마가 지금은 신뢰를 네. 못 한다니까 본인 생각해도 좀 많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해요? 네. 엄마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짓말 있나요? 엄마가 여자친구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 여자친구 있으면 말씀을 드려요. 아, 항상? 네. 그거는 그 중요한 건 엄마 터놓네요. 이성관계는 솔직하네. 데이트 비용도 주고 해야 되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는 헤어졌다고 헤어졌 데이트 병 알지? 헤어졌다고 위로를 받고. 없는데도 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엄마 몰래 오디션 하나 간 거? 오디션 갔다고? 네. 그걸 몰래 갔을까? 엄마 응원해 줄 텐데. 왜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거죠. 그 막 계속 공부 얘기하시니까 떨어지면 아 떨어졌으니까 그냥 공부만 해라. 그런 그렇죠. 얘기 할까봐. 그러네. 어머니 그건 인정하세요? 춤으로 원인 삼고 좀 그러려면 춤 그만둬 이렇게 좀 쪼는 건 있어요? 아니 엄마는? 없어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요? 그래서. 네, 오른손 진짜로. 들고 엄마 진짜? 네. 돌아가신 저희 친정 아버지를 걸고 아, 그 아버님은 왜 정말로 그러세요? 너무 많은 걸 거시니까 부담스럽네요. 차라리 현실적인 거 걸어요. 어머니 지갑에 있는 현찰을 걸고 네. 뭐 이런 거 예. 지갑에 있는 현금을 예, 걸고. 네, 진짜 그렇게 진짜로. 쪼아본 적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항상 동아리 태클을 거세요. 그냥 시험 성적 안 좋았으니까 네 그냥 춤추지 마. 그렇게 해.
그런 식으로 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들과 어머니 이야기가 팽팽하니까 딘딘 말대로 그러면 저기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실은 우리 와이프가 뭐 저나 이렇게 댄서를 안 밀어준 적도 없고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 쪽을 좀 포기 쪽으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말하는 거 아빠가 옆에서 보셨는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부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부부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본 것 같아요. 편지도 써보고 대화도 해보고 때로는 이제 부부니까 매도 되어 봤습니다. 네. 심지어 저는 제가 술을 한 잔 먹고 아들 방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어도 받고 무릎 꿇고 울면서 빌어도 받고 그런데 아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고 똑같으니까 아드님, 아버지 무릎 꿇고 우실 때 어땠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랬어요. 그런 생각만 들었어? 아니면 더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일이 커졌구나 해서 잘못을 느낀 것 같은데 안 변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서 며칠 전에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배고프다고 해서 엄마가 밥 해줬는데 이렇게 반찬 쓱 보고 아, 그냥 안 먹을래요 하고 라면 먹거나 무슨 말을 해도 아, 뭐 어쩌라고요 이런 식이니까 저도 옆에서 보면 속상한데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세연이는 저희한테는 착하죠. 저희한테는 진짜 막 PC방비도 내주고 막 그렇게 착한 친구인데 그거 부모님한테 데이트 비용하고 위로금이야 다. 위로금을. 근데 친구랑 있을 때랑 부모님이랑 있을 때 행동이 다르니까 완전. 조금 그 부모님한테 그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우리 친구는 부모님한테 잘해요? 네, 엄청 잘해요. 네, 엄청 잘해요. 진짜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아들이 잘하는지. 저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옆에 모셔왔어요. 예. 엄마가 옆에 있어서 그랬구만. 어머니 만나 뵐게요. 처음에 제가 재현이 엄마를 만났을 때도 몸무게가 40대 후반의 몸무게를 가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6kg가 빠졌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언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재현이가 그 얼마 전에 자퇴를 하겠다고 아이고야. 네,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 가지가지 종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춘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재현이 엄마가 너무 그게 상심이 되고 힘들어서 두문불출하면서 집 밖에도 안 나갔어요.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친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재현이한테 그래도 한 가지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의 꿈과 열정이 다른 사람의 눈물과 상처를 가지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아주 명언들이 쏟아지네. 어머님은 얘기했죠. 내가 목을 난 거지. 생각을 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춤 때문에 자퇴를 한다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 고등학교 들어가고 3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엄마가 그 성적을 보시고 네 공부 있다고 할 거면 자퇴해 해서 짜증나서 그때 그냥 자퇴할게요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묘하게 엄마가 얽혀 있고 엄마가 뭔가 제공하는 게 있고 그런 얘기만 되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자퇴할게요 한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소리로 한 거예요?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 안 했었는. 진지하게 엄마 나 학교 그만두면 안 돼요. 언제 나 언제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정확하게 그때 살이 빠진 이유가 제가 건강이 사실 조금 안 좋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도 있고 저도요. 콩팥 기능이 40%밖에 안 남아 있어서 어떡해. 약을 이제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연이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엄마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콩팥이 안 좋다 보니까 약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달라고. 근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도 하셨겠네요. 입원했을 때도 이틀이 지났는데 전화가 한 통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도 전화는 한 통 해야지 그랬더니 깜빡했다고. 아빠가 부담 못해서 애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온 거예요. 휴대폰 한 10분 정도 하더니 갈 때 인사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애를 잘 못 키웠구나. 그거는 잘 못 키운 거 맞아요. 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거는 잘 못 키운 거예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놀라잖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차가워지잖아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아픈데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근데 그때는 진짜 좀 생각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누나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어서 아는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서 눕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근데 엄마는 신장이 안 좋으셔서 그 약을 먹을 수가 없으시대. 그런 컨디션으로 늘 살아가고 계시는 거야. 그런 거 한 번이라도 그래, 생각해줬으면 너 좋겠어. 신봉성 누나를 여기서 만나서 다행이야. 골목에서 만났으면 너 진짜 난리 났어. 우리 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엄마랑 잘 지내고 싶어요? 네, 엄마가 그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얘기해봐요, 엄마한테. 제가 하는 일에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응원이 되는 말. 그럼 알아서 공부고 춤이고 알아서 내가 책임감 있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아버님은 왜 아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고개를 저으세요? 이유가 이 집안에 보이지 않는 시크릿이에요. 이게 뭐가 있어, 비밀이. 다들 누가 얘기할 때 아들이 얘기할 때는 엄마가 이러고 있고 엄마가 얘기할 때는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아버지 왜? 응원을 절대 안 해준 게 아니거든요. 오디션 봤으면 왜 자기가 미리 짐작해서 떨어지면 공부만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오디션 봐라라고 여러 번 많이 했고 그 응원해 줄게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 아들 역시 학원 그때 가기 싫은 그 학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싸우고 새벽 1시에 끝나서 막 울 때 엄마 아빠는 지레짐작으로 지금 여기서 말을 뭐 건네봤자 무슨 위로가 되겠니 해서 말을 안 건네했다라고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게 상처가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해서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테스트. 딘딘부터. 서로 조심하면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충분히 고민이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옛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나 때는 정말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차츰차츰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좀 부드러워질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드님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계속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무뚝뚝하게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엄마 나는 이래서 속상해. 라고 풀어서 얘기해줘요. 이거는 무슨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서로 벽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내 새끼라면 쟤 맞았어. 나는 맞았지. 시비 떨지 말라고 한다 옥수수 엄마가 고민이었겠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자, 그럼 표와 상관없이 아들이 도대체 진짜 보는 어느 거예요? 정도 춤 실력이 있길래 이렇게 진짜 보는 어느 거예요? 정도 춤 실력이 있길래 이렇게 의견이 틀린지. 준비된 춤을 앞에 보여줬잖아. 그건 연습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프리 댄스로 한번 가볼게요. 형이랑 같이 한번. 프리 댄스. 프리.
자, 딘딘. 몸치 아니네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었던 게 이렇게 춤추고 싶다고 얘기해놓고 진짜 못 추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다. 걱정했어. 다 걱정했어, 지금. 나 진짜 네, 몸치는 맞아요. 약간 뻣뻣하죠, 그죠? 몸치는 맞아요. 약간 뻣뻣하죠, 그죠? 어디서 보냐면 고개, 손. 근데 발은 하고 있는데 손이랑 그러니까. 얼굴은 이렇게 굳어 있는 거를 보면 몸에 흐르는 그 리듬감은 타고나진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저 동작을 하려고 노력. 몇십 번, 몇백 번을 했을까 같은 동작을. 그게 보이더라고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춤을 좋아하는구나. 아드님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엄마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기서 결과 보고 학원 보낼지 안 할지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엄마한테 맡길 테니까 뭔 결정을 하든 일단 예의 바른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 몇 표나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총 200명 중에 100표 넘어간다. 100표 넘어? 100표 넘었어. 100. 16.